자, 숙항전 보겠습니다. 2021년 수특에 나왔던 작품이에요. 내용을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하루는 이선이 스스로 깨달아 생각하기를 나는 꿈에 요지를 다녀왔지만 요지는 신선세계에 있는 연못, 이 지자가 연못 지자예요. 이 수를 놓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천상의 일을 이렇듯 뚜렷이 그렸는가. 그러니까 이제 얘가 꿈의 연못을 그 신선세계 연못인 요지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조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밑에 나오는데 조장이 이 그림을 낙양동촌 이화정에서 출판하는 할미에게 샀다고 했으니 이 조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그림을 보고 멋있어가지고 이제 산 거예요. 샀는데 여기다가 그림이나 시 같은 거를 이제 아니, 그림이 아니라 시나 글 같은 거를 좀 추가해서 이렇게 좀 예쁘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글을 잘 쓰는 이선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기다가 쓸 글을 좀 써달라. 근데 이제 이선이 그 그림을 보니까 수놓은 그림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꿈에서 봤던 그 요지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선이 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걸 똑같이 그렸을까? 범상치 않은 사람임이 틀림없으니 내 기어이 찾아보리라. 조장이 이 그림을 낙양동촌 이화정에서 출판한 할미에게 샀다고 했으니 우선 거기 가서 물어보리라 하고 즉시 이화정으로 가니라. 이때 숙향은 이화정 누각 위에서 술을 놓고 있었더니 이제 이 숙향이라는 인물은 술을 놓고 이걸 이제 팔아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물인데 그 할미 이 할미가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예, 마고할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할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파랑새 한 마리가 석류꽃을 입에 물고 숙향 앞에 앉아 있다가 북쪽으로 날아가거늘 숙향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새가 날아가는 쪽을 보려고 북쪽 주렴을 들고 이 주렴은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블라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라인드. 그러니까 창문에 이제 이렇게 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게 구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자가 구슬 주자예요. 그래서 주렴을 들고 블라인드를 이렇게 들고 새가 날아가는 곳을 본 거죠. 얼핏 바라보니 푸른 비담 적삼을 입고 머리에 두건을 쓴 한 소년이 얘가 이제 이선입니다. 흰 노새를 타고 이화정을 향해 오고 있는지라 숙향이 자세히 살펴보니 자 여기 보면 요지에서 반도를 받던 선관과 흡사하거늘 그러니까 숙향도 지금 요지에서의 기억이 있음. 아 그러니까 그 이선이 꾸었던 꿈이 단순한 꿈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반갑고도 놀라운 마음에 주렴을 내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더라. 반갑고도 놀라운데 왜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이윽고 그 소년이 이화정 문 밖에 이르러 묻기를 주인 계시오 하거늘 할미가 나가보니 이 할미가 이제 숙향과 같이 사는 그 할미예요. 북촌 이상서댁 아들이더라. 그러니까 좀 유명한 신분이 높아요. 신분이 높고 그 동네 뭐 이웃 동네까지 좀 다 아는 그런 인물이죠. 할미가 반기며 이선을 사랑방으로 모신 후에 말하기를 자 일단 이선을 사랑방으로 모셨다. 숙향과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숙향은 원래 이제 여자들의 공간과 남자들의 공간이 따로 있으니까 사랑방은 이제 손님들이 오는 곳, 남자들이 있는 곳 뭐 이런 의미죠. 난군께서 이렇게 누추한 데를 오시니 매우 감사합니다. 하니 이생이 말하기를 마침 지나가다가 굴하죠. 할미 집 술이 매우 좋다고 하기에 들렀으니 한 잔 술을 아끼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말하냐? 옛날 사람들은 원래 좀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지금 이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할미가 고지곳대로 말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니 할미가 웃으며 말하기를 저희 집 술이 바야흐로 잘 익었으되 늙은이가 벗이 없어 혼자 마시지 못하였더니 자 이런 것도 나 혼자 살아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숙향의 존재를 지금 감추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천행으로 다행이죠. 하늘의 도움으로 난군께서 오셨으니 종일토록 뜨사이다. 자 오늘 먹고 죽어보자. 뭐 이런 얘기죠. 하고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 다음 어디야. 잠시 후 할미가 자개 소반에 오색 그릇을 엎어놓고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온갖 음식을 내오니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뭔가 심상치가 않죠.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생은 이 그릇과 음식이 모두 기이하기에 이것도 보시면 할미가 술 취하기를 기다렸다가 물어보려 하더라. 그러니까 이 할미가 뭔가 감추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고지곳대로 쉽게 말해주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술이 취하면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윽고 할미가 얼큰하게 술에 취하자 웃으며 이생에게 말하기를 난구는 이상소댁의 귀공자라 고량진미에 파묻혀 계신 탓에 이런 촌가의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을 것이오니 거친 음식이지만 맛이라도 보소서. 이생이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서 보지 못하던 음식을 먹기가 미안하니 어떤 음식인지 알고나 먹세. 자, 이제 여기서 물어본 거죠. 슬슬 자기의 본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 할미가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제가 비록 나이가 많아 기력은 없으나 사해팔방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어찌 난군처럼 남의 인도를 받고 다니겠습니까? 이제 이거는 약간 중의적이긴 한데 양반들은 원래 그 하인들의 인도를 받아서 다닙니다.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뒤에 보면 이건 다른 의미로도 사용된 거예요. 내게는 천리를 가는 노새가 있어 가고자 하는 곳을 내 마음대로 다니며 남의 인도를 받고 다니지 않노라. 약간 그 도련님, 너는 보호받는 도련님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약간 발끈한 거죠. 나 아니다. 나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할미가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난군께서는 그런 노새를 두고도 요지에 가실 때는 어찌하여 대성사 부처를 따라가셨나이까? 자, 꿈에 이 애가 대성사 부처를 따라갔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선이 꾼 꿈을 알고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예. 여러분 꾼 꿈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데 그걸 이 할미가 이미 알고 있다. 비현실적, 전기적이다. 그러니까 이 할미가 뭔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생이 그제야 비로소 할미가 보통 사람이 아닌 줄을 분명히 알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절하며 이르기를 할머니의 말씀이 지극히 옳소이다. 그런데 제가 꿈에서 요지에 간 것을 어떻게 아시나이까? 여러분이 말투가 달라지는 거 느껴지나요? 안노라, 알고나 먹세. 이거 하계체예요. 하계체. 하계체는 낮춤입니다. 상대를 낮추고 있었어요. 알고나 먹세. 이거는 약간 낮춤이에요. 그런데 아시나이까 하십시오체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제 뭔가 심상치 않다,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말투부터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할미가 웃으며 말합니다. 상제께서 주신 반도와 복숭아 열매, 개수나무 꽃은 어찌했으며 월궁소화는 만나 보셨나이까? 요거는 약간 시치미를 떼는 거야. 이 월궁소화가 숙향이거든. 그래서 숙향이는 만나 보셨나이까라고 말하는 건데 사실 못 만나 본 걸 뻔히 알고 있어. 그리고 만나게 해줄 생각도 아직은 없어. 그런 상황에서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꿈은 허황된 것인지라 아무것도 모르나이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선은 자기가 꾼 꿈이 뭔가 현실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그건 꿈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꿈 꾸고 나면 그게 뭐 내 전생이었다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의 일을 허황되다고 하시니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만 조장에게 사신 수놓은 비단도 꿈이었나이까? 자, 조장에게 수놓은 비단을 샀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것도 이미 알고 있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네가 꾼 꿈이 그냥 꿈이면 조장에게서 산 그 수놓은 비단이 네 꿈이랑 똑같은 거는 어떻게 설명할래?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꾼 꿈이 그냥 꾼 꿈이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생이 더욱 놀라 또 일어나 두 번 절하고 공손히 묻습니다. 인간 세상에 불미한 사람, 자기죠. 존귀한 분, 할미. 몰라보고 여러 번 잘못을 범했으니 진심으로 사죄 드리옵나이다. 소화가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고 하여 소화를 찾고자 여기까지 왔사오니. 자, 이 소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소화를 만났고 꿈에서 근데 그 꿈이 수놓은 것과 똑같으니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걸 좀 알아보려고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죠. 소화를 찾고 여기까지 왔으니 자 드디어 찾아온 의도를 밝히고 있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적각 모티프라 그래요. 적각 모티프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원래는 천상계 사람인데 얘가 지상으로 내려왔다. 뭐 이런 것이 적각 모티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생과 숙향은 둘 다 천상계 사람인 거죠.
할머니께서는 저를 속이지 마시고 소화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소서. 이 할미가 가만히 있다가 이마를 찡그리며 말하기를 소화가 있는 곳은 알고 있나이다. 그런데 난군께서는 소화를 찾아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소화는 하늘이 정해주신 배필이옵니다. 부디 만나게 해주소서. 난군께서는 소화를 배필로 삼으시려거든 아예 찾지 마소서. 소화에게 무슨 허물이 있나이까? 난군은 상서댁 귀공자로 가문과 부귀가 천하의 으뜸이니 부마가 안 되시면 부마는 황제의 사위, 그러니까 황제가 딸을 너랑 결혼시키려고 할 걸 뭐 이런 거죠. 반드시 공후의 아름다운 사위가 되실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가 높은 존귀한 이런 사람들의 사위가 될 것인데 어찌 소화 같은 것을 배필로 삼으려 하시나이까? 이생이 더욱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소화에게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소서. 하니 할미가 웃으며 말하기를 소화가 천상에서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자, 이게 이제 보통 적강 모티프에 보면 괜히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뭐 천상계에서 죄가 없었으면 천상계에서 잘 살았겠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천상계로 쫓겨나는 거예요. 아예 지상계로 쫓겨나거나 뭐 이렇게 벌을 주는 거 받는 거죠. 인간 세상에 내려와 상민의 자식이 되었는데 5살 때 난리 중에 부모를 잃고 빌어먹는 거지가 되어 정처 없이 돌아다녔나이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다가 도적의 칼을 맞아 한 팔을 잃었으며 포진물에 빠졌다가 길 가는 행인에게 구제되었지만 두 눈이 먼 청맹관이가 되었고 거짓말입니다.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 불에 대어 한 다리를 절게 되었나이다. 거짓말이에요. 또 그 뒤에 후토 부인이 덧내어 두 귀마저 먹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냐면 숙향이가 이렇게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애가 좀 상했다. 이런 좀 부족한 모습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부인으로 삼을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선의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난군께서는 어찌 구태여 그런 병자를 배필로 삼으려 하시나이까? 제게는 난군의 말씀이 진실로 헛되게 들리나이다. 이생이 묻기를 소아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되었나이까? 하니 할미가 대답하되 소아는 전생에 월궁 선녀로서 옥황상제를 가까이 모시고 있었는데 태을선군에게 금단 2개를 훔쳐다 준 죄로 인간 세상에 귀양 왔다고 하더이다. 자, 이 태을선군이 이선의 전생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이제 전생 연분, 전생에부터 연분이 있던 거고 천생 연분이다 이런 거죠. 이생이 할미의 말을 듣고 길게 탄식하며 말하기를 인연이 정해졌으면 어찌 빈부를 가리며 설사 병자가 되었던들 어떻게 버릴 수 있겠나이까? 자, 그래서 이제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난군께서 비록 지성으로 찾으신다 해도 여기서 지성은 정성을 다하여 지극한 정성이란 뜻이에요. 상석께서 니네 아빠죠. 그러니까 이선의 아버지 절대로 그런 병자를 며느리로 삼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러니 수고롭게 찾지 마소서. 이에 이생이 하늘을 우러르며 맹세하기를 부모님께서 비록 부마를 삼으려고 하실지라도 저는 결코 소아가 아니면 장가가지 않을 것이니 할머니께서는 하해 같은 은혜를 베푸시어 소아가 있는 곳만 가르쳐 주소서. 그러면 죽은 뒤에라도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나이다. 하니 할미가 말하기를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저도 소아와 이별한 지 오래되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거죠. 지금은 어디 있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먼저 남양 땅 김전의 집에 가보고 그곳에 없으면 남군 땅 장승상 댁을 찾아가소서. 인간 세상에서 소아의 이름은 숙향이오니 아무튼 정성껏 찾아보소서. 자, 그래서 이선의 진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김전은 숙향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부터 한번 찾아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제는 고난과 시련의 극복을 통한 운명적 사랑의 성취고요. 요거 좀 중요해요. 이원적 공간, 그러니까 천상과 지상을 이렇게 이원적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원적 공간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태을 선군은 이선이 되었고, 그 다음에 월공 소화는 숙향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적강 모티프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다음에 비현실성, 전기성. 비현실성은 이제 마고알미의 존재 자체가 비현실성이죠.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그거네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할미의 거짓말. 이것은 이선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도 이제 그 이선이 숙향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뒤에 가면. 그런데 그 이선의 아버지가 반대를 합니다. 역시나 반대를 하고 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제 혼사장애 모티프가 발동이 돼서 혼사에 장애가 생기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뒤에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